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입결 분석 컨텐츠에서 벗어나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자기소개서 관련 컨텐츠는 7월부터 게시될 예정이었으나 솔루션을 진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생활기록부가 모두 마무리되어 있는 N수생의 경우에는 이미 석소장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모두 완성한 학생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N수생들의 서류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현역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석소장이 느낀 몇 가지 고찰점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기소개서 때문에 걱정이 많은 학생이나 아니면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두들 아시다시피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1500자짜리 문항이고요. 두 번째 문항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800자짜리 문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에 따라서 활용 여부가 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세 번째 문항에 대한 설명은 아래 컨텐츠에서 석소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석소장의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직접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석소장은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총평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바로 짬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2021학년도까지 활용되었던 자기소개서가 비교적 세부화된 평가 요소별로 구성되어 있었던 반면에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라는 교육부의 압박에 의해서 줄이긴 줄여야겠는데 어떻게 줄일지를 모르겠으니까 야 너네들이 알아서 써라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1000자짜리 91번 문항의 삭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91번 문항의 경우에는 공부와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가 얻은 깨달음과 고교 3년간의 학습 경험이 학부 4년 및 대학원 3년에서 4년의 공부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라는 두 가지 평가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이었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22학년도에 들어서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학업 역량을 묻는 91번 문항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91번 문항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석소장은 91번 문항이 폐지되었기에 내신 등급 자체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일반적인 분석보다는 어차피 지역균형 기반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 인원이 각 대학별로 의무적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깊이 있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조금 다른 입장의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학업 역량, 즉 내신 등급에 깊은 의미를 두고 있는 고내신 지원자들은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서 학업 역량에 대해서 묻는 문항 자체의 효용성이 떨어졌고 글자 수도 줄여야 되니까 겸사겸사 91번 문항이 삭제되었다는 의미와도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새로운 1번 문항에도 학습 경험이라는 워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석소장은 새로운 1번 문항의 학습 경험과 91번 문항의 학습 경험은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1번 문항의 학습 경험은 학업 자체에 대한 학생의 태도와 해당 학습 경험이 지원자의 삶과 성장에 미친 영향력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항이었던 반면에 이 새로운 1번 문항의 학습 경험은 기초적인 전제 자체가 진로와 관련된 노력이라는 범위 안에 속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그리고 우수한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그로 인한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진로와 딱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1번 문항의 소재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요소에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새로운 1번 문항이 의미하는 진로 전제에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정체성과 패턴에 대해서는 추후에 컨텐츠로 제작할 문항별 작성 방법 컨텐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만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새로운 1번 문항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1번 문항은 간단하게 말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1번 문항과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을 했던 3개 이내의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1500자짜리 92번 문항,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묻는 94번 문항의 통합형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1번 문항과 92번 문항에서는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이라는 요소를, 그리고 94번 문항에서는 진로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라는 요소를 추출해서 통합시킨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석 소장이 맨 위에서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가 짬뽕 같다고 표현한 이유도 이런 새로운 1번 문항의 정체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1번 문항의 작성 방법이 막상 작성을 해보면 또 그렇게 짬뽕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특성 혹은 전공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그리고 진로 관련 노력 3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는 슬쩍 빼버려도 전혀 위화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 학습 경험 플러스 교내 활동 플러스 진로 관련 노력의 구성이 아니라 학습 경험 플러스 진로 관련 노력 혹은 교내 활동 플러스 진로 관련 노력의 흐름으로만 엮어도 문항의 본질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항의 요구 조건은 학습 경험 앤드 교내 활동인데 한 가지를 아예 빼고 작성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석 소장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대 80 혹은 80대 20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진로 관련 활동이라는 대전제만 의무적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목 학습 경험이 동아리 활동이라는 교내 활동으로 엄청 확장이 되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라는 교내 활동이 교과목 학습 경험으로 엄청 확장되든 비율을 굳이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진로로 연결되기만 하면 딱히 문항의 요구 조건에는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석 소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을 때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의 비율을 반반으로 지킨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석 소장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석 소장이 이 새로운 1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뭐냐면,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는 목적의식이 없는 학생은 자기소개서를 쓰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새로운 1번 문항 자체가 일종의 목적성을 요구하고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든 취업이든 창업이든 정확한 문제의식과 목적성을 정해놓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 소재 선택은 물론 문항 자체의 흐름이 굉장히 어색하고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야 부랴부랴 해당 요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미리 고민해 두시는 것을 석 소장이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1000자짜리 93번 문항과 새로운 2번 문항의 정체성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2번 문항의 경우 문항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옛날 93번 문항처럼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구체적인 활동 양상의 구분 없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경험이라는 넓은 범위의 공동체 생활로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93번 문항 컨텐츠에서 석 소장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의 핵심은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2번 문항의 경우에는 기여 또는 희생의 양상만 있다면 어떠한 활동이라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아직까지는 2021학년도 자기소개서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시철에 접수되는 최종 자기소개서의 기여와 희생활동들 대부분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미 여러 자기소개서를 살펴본 석 소장이 새로운 2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800자라는 글자 수가 한 가지 활동을 딥하게 들어가기에는 너무 적은 글자 수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전년도 3번 문항의 핵심인 문제 해결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자 스스로가 고민해보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해결이 되었는지까지의 흐름이 모두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야만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자나 줄어든 800자 문항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서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배경을 자세하게 적자니 느낀 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고, 느낀 점을 자세하게 적자니 배경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석 소장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굳이 한 가지 활동만 적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93번 문항처럼 한 가지 사건 혹은 한 가지 이벤트에 집중하기보다는 동일한 요인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원인 중심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한 공통적인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결과 중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오히려 쉽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특히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새로운 1번 문항에서 언급했던 진로 방향성의 내적인 측면, 예를 들면 인성이나 가치관 등과 연결이 된다면 훨씬 좋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93번 문항에 비해서는 글자 수가 줄어든 반면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93번 문항보다 훨씬 활용성이 높아진 것이 바로 이 새로운 2번 문항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2번 문항의 작성 패턴과 소재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정식 컨텐츠로 속소장이 기획을 할 예정이니까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시즌까지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새로운 1번 문항과 새로운 3번 문항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3번 문항에 있는 대학의 자기소개서 구성은 새로운 3번 문항에 없는 대학의 자기소개서 구성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점 등등 석소장이 느낀 여러가지 고찰점들이 있으나 이런 고찰점들은 추후 콘텐츠를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의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양식 변화에 대한 분석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